의문의 변동 교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해보면 의문이라고 했을 때 의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과 모음이 여기서 말하는 의문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고, 변동이라고 하는 글자는 같은 말로 변화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형태가 변화한다. 단순하게 위치만 달라지는 것은 의문의 변동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구분하시고, 이러한 의문의 변동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4가지 종류는 교체가 있고 첨가가 있고 축약이 있고 탈락이라고 하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교체라고 하는 녀석을 배우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체를 도형처럼 예를 그려보면 A랑 B가 만났는데 앞에 나오는 A가 C로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는 케이스를 우리가 교체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캐치하시면 특이사항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냐면 교체가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여기서 말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건 받침에서 발음할 수 있는 자음의 개수가 7가지로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의문의 동화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놓고 다시 2가지로 쪼갤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자음동화, 두 번째는 국의 음화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나오는 자음동화라고 하는 건 자음과 자음이 만난다. 국의 음화라고 하는 건 자음과 모음이 만난다. 그래서 동화라는 같거나 비슷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자음동화는 다시 비음이 아닌데 비음처럼 되는 비음화가 있고 유음이 아닌데 유음처럼 되는 유음화가 있다고까지 설명을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건 국의 음화부터 진도를 진행을 할 겁니다. 보면 페이지 10쪽입니다. 국의 음화에서 국의 음이라고 하는 건 경국의 음이라고 하는 자음 체계가 있고 연국의 음이라고 하는 자음 체계가 있지만 국의 음화에서 국의 음은 경국의 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읒과 치읒을 말한다라고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화라고 하는 글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음화와 유음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뭐뭐처럼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국의음화라고 하는 건 원래는 국의음이 아니었는데 국의음처럼 되는 것을 국의음화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교재 보실게요. 끝소리가 디귿디귿인 디귿디귿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걔는 윗잇몸과 혀끝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치조음이라고 설명을 하죠. 치조음, 디귿과 티귿이 여기 네모 쳐보세요.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얘가 무엇이랑 만날 거냐면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중요한 게 여기 나와요. 형식 형태소. 여기서 말하는 형식 형태소는 같은 말로 문법 형태소라고 해석해도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부터 보고 계시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 이어서 볼게요.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밑줄 경국의 음, 지읒, 지롯으로 바뀐다.
국외음화라고 설명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국외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해돋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요. 갓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딕은 나왔고요. 틱은 나왔으니까 치조음이 등장한 건 특이사항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 있는데 이응이 초성으로 오면 우리 의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라는 글자나 여기 나와 있는 이라고 하는 글자는 앞에 있는 글자가 없을 때 혼자서 사용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형식 형태소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디귿과 이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만났고 티귿과 이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만났으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나면 디귿은 무조건 지읒으로 바뀌고요. 이 녀석은 무조건 이 녀석으로 바뀝니다. 얘가 한 번에 얘가 될 수는 없어요. 디귿은 무조건 지읒, 즉 예사소리는 예사소리로, 거센소리는 거센소리로 바뀐다라고 인지하고 계신다면 얘를 적어서 소리 나는 대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해돋이, 얘를 같이라고 설명을 할 거야. 앞에 나와 있는 디귿이라고 하는 녀석이 지읒으로 바뀌었고 티귿이라고 하는 녀석이 치읒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는 교체라고 설명을 한다 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배웠을 때 단 한 가지의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한 가지 경우의 수만 외우자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일어나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뭐였냐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국외음화는요. 형식 형태소가 와야지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어설프게 잘못 외우시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국외음화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확히 외워놓고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이제 한 가지가 남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얘예요. 반모음이.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50%만 모음이다 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얘는 혼자 발음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단모음과 같이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모음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중모음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가 되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무파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받침에 디귿이 나왔고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뒤에서 배울 텐데요. 우리말 자음에서 이 녀석 있죠? 얘는 좀 특이한 녀석이어서 자음이랑 만나면 거센소리 되기라고 하는 의문의 변동 현상이 일어나요. 얘를 뒤에서 우리가 축약이라고 배울 거야. 아직 안 배웠고요. 배울 겁니다. 얘가 모음이랑 만나면 무조건 탈락해요. 그래서 얘는 항상 저는 어떻게 표현하면 변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존재하면 무조건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 변태와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기억하고 계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변태가 디귿이라는 예사소리랑 만났으니까 일단 거센 소리로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야. 하나를 합쳐서 두 가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을 축약이라고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됐을 겁니다. 주목해야 되는 건 여기에요. 여라고 하는 모음. 이 여라고 하는 모음은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라는
단모음 체계표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억하냐면 이중모음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 이중모음은 항상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중모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라고 하는 이중모음에는 어떠한 반모음이 들어가 있냐면 이로 소리가 나는 이라는 반모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에서도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이 녀석으로 바뀌는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이게 이중모음이 나왔을 때 국외음화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대표적인 예문이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를 단계별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발음을 해보면 우리는 바로 무처라고 발음을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디귿이 바로 이 녀석이 됐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예사소리는 무조건 예사소리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얘는 예사소리가 거센소리로 바뀐 케이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틀린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 단계가 중요하다고. 이 단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특이사항이 없으실 겁니다. 교재 보시면 방금 나와 있는 예문들이 싹 다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 나와 있는 부분, 참고 밑줄, 실질형 퇴소가 결합할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래 보세요. 홑이불이라고 나와 있죠. 그거 가지고 볼게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단순하게 설명만 들어보시면 홑이불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얘는 홑 플러스 이불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홑이라고 하는 글자는 얇은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때 덮는 그 침구를 이불이라고 말하겠죠. 그럼 받침에 이 녀석이 나와 있고 이불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 있는데 얘는 이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얘가 나왔고 얘가 나왔으니까 호치부리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불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라고요. 그럼 이불이라고 하는 글자가 형식 형태소가 아니고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이 단어에서는 절대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치불이 정답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올바른 발음이 나와 있는 것들은 뒤에 가서 첨가라고 하는 걸 배우면 한 번에 묶어서 이 사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 눈으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부 내용은 뒤에 거랑 연결지어야 되니까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순행동화와 역행동화라고 나와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기준점을 잡으시면 되냐면 순행동화와 역행동화라고 하는 건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와요. 동화의 방향. 동화라고 하는 건 같거나 비슷해지는 걸 동화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방향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뒤로 또는 뒤에서 앞으로 또는 서로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세 가지 케이스. 그 세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들이 있는데요. 앞에서 뒤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순행동화. 우리 소설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순행적 구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순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을 우리 역순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2번 항목처럼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것을 역행동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호, 동화라고 설명하는데 얘는 예시 갖다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빨라요. 예시 세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거 먼저 할까요? 찰나의 순간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처럼 찰나라고 하는 글자를 보시면 찰나는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빠르게 갈게요.
유음화가 일어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뀔 거야. 그런데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이유가 앞에 있는 리을이 뒤에 오는 니은으로 영향을 줬죠. 그래도 뒤에 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뒤로 영향을 줘서 뒤에 나오는 것이 변동을 겪으면 얘를 순행동화라고 설명을 해요. 뒤집어 볼게요. 국물이라고 하는 글자는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텐데 이음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뒤에 나와 있는 비음인 미음이 앞에 있는 기억으로 영향을 이렇게 줬겠죠. 얘는요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줘서 앞에 있는 것이 변동을 겪었을 거야. 이러면 역행동화.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준다. 앞에서 뒤에서 뒤로 영향을 준다. 마지막은 지난 시간에 숫자 게임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울림도라고 해서 부등호 방향 했던 거. 그 대표적인 단어 백로. 얘는 발음하면 백로가 된다라고 했고요. 잘 보면 위에 것들은 뒤에 것만 바뀌고 앞에 것만 바뀌었는데 얘는요 앞뒤가 모두 바뀌었죠. 이러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해서 상호동화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어디서 영향을 줬는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이 세 가지 개념은 금방 잡히실 거고 이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 순행동화와 역행동화라고 하는 글자의 예시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에 보시면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모음 역행동화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교육과정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넘어가서 다음 장입니다. 된소리 대기. 중학교 때 배웠던 된소리 대기와 난이도도 다르고요. 내용도 좀 깊이가 깊으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된소리를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한다라고 했냐면 경음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경음. 대기라고 하는 글자는 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된소리 대기를 어떤 선생님께서는 경음화라고도 설명을 해요. 경음화. 그래서 저 앞에서 구개음화에서 화라고 하는 글자가 뭐뭐처럼 된다라고 설명한 이유가 된소리 대기에서 되기라고 하는 글자가 화로 환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원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음문의 변동에서 화라고 하는 글자는 되기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모든 파트에서 적용이 가능하시니까 암기 부담이 줄어드실 거고요. 이어서 볼게요. 된소리 대기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원래 된소리가 아닌데 된소리가 되면 얘를 된소리 대기라고 할 거라고 간단하게 보신다면요. 근데 세부 항목들이 중요합니다. 1번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1번 볼게요.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 발음이 되면 앞에 있는 이 녀석들이 된소리로 바뀐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조건. 이 1번 조건은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봤던 건데 어떻게 단순하게 기억하면 좋냐면 이 세 가지는 평범한 소리라고 말하는 예사소리가 될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얘네들도 평범한 소리라고 말하는 예사소리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를 제가 수업했던 친구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친구가 양 옆에 있다고 가정해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민주 옆에 여준이가 2명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민주 입장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짜증이 날 거야. 그럼 하나의 여준이를 가연이로 바꾸거나 다른 친구로 바꾸고 싶겠죠? 그 결과 일어나는 게 된소리 대기라고요. 똑같은 녀석이 2개 만나서 짜증이 나니까 다른 녀석을 된소리로 바꾼다. 대표적인 단어 이게 있죠.
국수. 기억이라고 하는 글자 예사소리, 시옷이라고 하는 글자 예사소리. 성격이 같은 게 두 개 나와 있으니까 발음하기가 불편하다고. 성격이 너무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냐면 국수라고 발음을 할 거야.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예사소리인 시옷이 된소리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린 얘를 가지고 된소리 대기라고 한다. 1번은 쉽습니다. 2번부터가 헷갈릴 거야.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리을, 비읍, 리을, 티귿 뒤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오면 된소리로 발음한대요. 아래 예시 볼까요? 아래 예시. 잠깐만, 화살표가 잘못됐구나. 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게 바뀌는 거죠. 얘가 이렇게. 왜 어느 누구도 말씀을 안 해주시죠? 갈게요. 두 번째, 2번에서 중요한 첫 번째, 용언. 용언이라고 하는 건 동사와 형용사를 말합니다. 얘는 체언의 경우가 아니야. 동사와 형용사의 경우에 어간, 받침에 이 녀석들이 오면 뒤에 나오는 어미인 얘네들이 된소리로 바뀐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신발을 신다. 이 예문이 가장 이 문장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예문입니다. 보시면 신다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용언이라고 할 거야. 신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체언이라고 설명을 할 거야. 지금 2번 조건은 어떨 때만 적용할 수 있다? 용언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조건은 신발이라고 하는 글자에는 적용할 수가 없을 거고, 뒤에 나와 있는 신이라고 하는 어간 뒤에 다라고 하는 어미가 나와 있으니까 니은 뒤에 있는 디귿을 된소리로 바꿔서 우리는 신, 따라고 발음을 할 거야. 또 하나의 예문, 신발을 신고, 신고를 하였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두 번째 문장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2번에 있는 된소리 대기는 끝나는데요. 신발이라고 하는 글자는 체언이라고 하는 건 특이사항 없으실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신고라고 하는 글자는 신따라고 하는 말이 활용된 활용형이 될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용언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용언이니까 위에 나와 있는 신따처럼 얘를 우리가 신꼬라고 발음을 할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 뒤에 나와 있는 신고라고 하는 글자는 앞에 있는 신고랑 형태는 동일하지만 여기서의 신고는 체언이야 용언이야? 체언이 되겠죠. 경찰서 가서 112 눌러서 전화하는 그 신고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체언이니까 신꼬라고 말해야 돼? 신고라고 말해야 돼, 얘들아? 신고라고 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형태가 동일하지만 얘는 용언이니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고 얘는 체언이니까 안 일어난다고요. 2번 조건에서 가장 좋은 예문 두 가지.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헷갈리는 건 덜 하실 겁니다. 세 번째, 한자어, 리을, 받침이 있는데 그 뒤에 디귿, 시옷, 지읒이 오면 된소리로 발음한다가 되겠죠? 갈게요. 3번에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한자어를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수준의 한자어 또는 모의고사 기출에 되어 있는 한자어 수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친구랑 싸우면 우리가 갈등이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A라고 하는 업체가 발전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한자어의 대표적인 예문들인데 한자어 리을 받침이라고 했으니까 리을 받침 나왔고요. 뒤에 딕은 나왔고 지은 나왔으니까 얘를 우리가 갈등이라고 발음을 할 거고 얘를 우리가 발전이라고 발음을 할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된소리대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3번은 출제된 빈도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적어요. 한자어를 다 외우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전 교육과정도 아니고. 마지막 4번.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 가, 다, 바, 사, 자. 얘네들이 된소리로 바뀐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관형사형 어미라는 글자를 모르실 수 있어요.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정리해드리면 형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형태를 부여하는. 이제 앞으로 형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형태를 부여하는 이라고 기억하시고요. 앞에 나와 있는 관형사라고 하는 건 체연을 수식하는 것을 우리는 관형사라고 설명을 할 거야. 어미라고 하는 건 용언에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어미라고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얘를 해석해보면 체연을 수식하는 관형사의 형태를 부여해주는 어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다라고 하는 글자는 용언이죠. 하다라는 글자는 용언인데 여기 나와 있는 하라고 하는 글자가 어간, 다라고 하는 글자가 어미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런데 공부할 공간이라는 글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잘 봐. 공간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체연인데 수많은 공간 중 공부를 하는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수식해주는 형태가 됐겠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할이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는 하다였을 거라고. 기본 형태가. 이 뒤에 릴이라고 하는 녀석이 결합해서 할이라고 하는 글자가 만들어졌고 원래 용언이라고 하는 건 체연을 수식할 수 없지만 이 릴이라고 말하는 체연을 수식해줄 수 있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해서 체연을 수식해주는 형태가 있다. 이걸 관형사형 어미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가 무엇인지만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 4번 항목을 이해하시는 데는 특이사항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공부할 공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공부할 공간. 또는 가장 많이 나오는 예문이 이거죠. 할 것 같고 와 라고 했을 때 우리 얘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어떻게 읽으냐면 할 것이라고 하면서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오는 기억을 된소리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4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된소리 대기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총 4가지 항목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1번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치읓. 2번 기역, 디귿, 시옷, 치읓. 비읍이 빠졌습니다. 3번 기역과 비읍이 빠졌죠. 얘를 외울 때 그냥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가, 방, 다, 사, 조라고 외워요. 가방다사조. 예사소리가 나오면 가방다사조, 관형사형 어미가 나오면 가방다사조. 한자가 나오면 다사조 라고 외우면 나머지는 특이사항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5글자들이 와야 된소리대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형별로 어떤 자음들이 된소리로 바뀌는지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예사소리랑 가방다사조가 만나면 된소리, 관형사형 어미랑 가방다사조가 만나면 된소리, 한자어랑 다사조가 만나면 된소리. 이런 식으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자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분 지어서 외우는 것까지 학습을 하셔야 된소리 대기 파트가 끝납니다. 그렇죠? 방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특이사항은 없으실 것 같고요. 오른쪽 페이지 12쪽 탈락 들어가겠습니다. 식사는 다들 하셨어요? 아니요. 식사 안 하셨어요? 현우야 밥 먹었냐? 현우 밥 먹었어? 아니, 다이어트 안 해? 그럼 왜 안 먹었어? 아침밖에 안 먹어. 아침을 먹어? 부지런하네. 민주야 뭐 먹고 왔어? 넌 다이어트 안 해? 못 일어나서 안 먹었다고? 그래. 여중이는? 너는 왜 못 먹었어? 잠에 빠져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의문의 변동 중 탈락. 탈락이라고 하는 글자를 도형처럼 환산하면 원래는 A와 B가 있었는데 이 A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탈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탈락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음 탈락이라는 게 있고요, 모음 탈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부적인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세부적인 종류들을 다 외우실 수는 없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만 짚어가면서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변태. 얘 변태라고 했죠. 얘는 모음이랑 만나면 무조건 탈락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 녀석이 만약에 자음이랑 만나면 이따가 배우게 될 축약이라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묶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탈락이라고 하는 건 두 의문이 결합할 때 밑줄 어느 한 의문이 없어지는 현상. 2번 자음 탈락 보실게요. 자음 탈락 보시면 변태 나와 있죠? 변태가 모음이랑 만나면 무조건 사라진다. 그게 1번이라고 제가 적어드린 것들. 2번 리을 탈락. 여기 밑줄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도 반영돼요. 별표 5개.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음운 변동 결과는 발음과 관련된 거라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가 적은데 리을 탈락은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도 반영이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아래 예시 잠깐 볼까요? 따님이라고 하는 건 딸 플러스 님이 될 거야. 근데 리을이 떨어진 건 알겠는데 표기까지 반영되고 있으니까 독특하다. 지금까지 봤던 음운 변동 현상 중에 표기에 반영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3번 자음군 단순화 별빛 5개. 오늘 배울 것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또 나왔습니다. 자음군 단순화. 알겠습니다. 자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아실 거고요. 군이라고 하는 글자는 2개 이상.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음 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겹받침. 겹받침은 서로 다른 자음 2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리을 기역, 리을 비읍, 니은 지읒, 기타 등등. 자음이 2개 이상 모여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된소리. 공부를 어설프게 한 친구들은 뭐라고도 말하냐면
기억이 두 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잘 봐. 된소리는 두 개의 자음이 모인 게 아니라 얘는요 하나의 자음으로 분류를 해요. 기억과 기억이 만났으니까 음운이 두 개가 아니라 얘는 그냥 하나가 전체 음운이라고. 그래서 된소리가 나왔을 때는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음절에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밖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얘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우리는 밖이라고 기억으로 적을 거야. 잘 봐. 얘는 하나의 자음이라 그래도 두 개의 자음이라 그랬어. 된소리니까 하나의 자음이라고요. 근데 자음군 단순화는 서로 다른 자음이 두 개 와야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하나의 자음이니까 얘가 기억으로 바뀌는 거는 탈락이 아니라 교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얘만 주의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자음 두 개라고 하는 포인트가 자음군 단순화에서 된소리랑 구분하는 가장 첫 번째 킬러 문항이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된소리는 하나의 자음이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지 된소리를 두 개의 자음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단어 서로 다른 자음이라고 하는 6글자 기억하고 계세요. 자음군 단순화에서는 서로 다른 자음 두 개가 중요합니다. 단순화라고 하는 건 두 개를 한 개로 만드는 걸 단순화라고 해요. 단순하게 만든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만. 뭐가 있을까? 이런 글자가 있을 때 받침에 니은이 있고 지읒이 있으니까 얘는 서로 다른 자음이 될 거고, 서로 다른 자음이 왔으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니은 지읒이라는 두 개에서 니은이라는 하나로 바뀌니까 지읒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얘를 탈락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두 개가 하나가 되면 탈락이다. 이 자음군 단순화는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100% 앞에 오는 게 남는 경우, 100% 뒤에 오는 게 남는 경우. 1번과 2번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상식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소리 나는 대로만 읽어도 이 두 가지는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 마지막이 이거야. 3번 예외. 이 예외는 철저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소화가 가능합니다.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철저한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리을 기억과 리을 비읍, 이 두 가지 녀석이 굉장히 특이한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리을 기억과 리을 비읍. 리을 기억을 다시 쪼개보시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종 칠 테니까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진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